저희와 공동 주최하시는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위원장이신 김헌용 선생님께서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와 또 저희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교육부가 함께 주최하고 있는데 일단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환영사를 따로 그 자료집에 수록하기도 했는데 그것과 좀 별개로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습니다.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장애 비하 발언을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저희 선생님들께서 발견하시고 지금 교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죠. 교육활동 침해위원회에서 지금 관련된 조치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교육청에 제가 출석을 해서 저희 입장을 또 밝힐 텐데요. 이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제가 이런 일을 겪는데 과연 다른 조합원 선생님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을까?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나서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2차 피해, 3차 피해를 당하거든요. 그 과정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실까? 그래서 제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저에게 이제 교권 침해를 한 학생들을 정당하게 저의 권리를 찾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교권 침해를 당하지만 동료 교사 또는 학부모, 학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 교원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때 안전망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학교일까요? 교육청일까요? 교육부일까요? 그동안 안전망의 역할을 해준 곳은 국가인권위밖에 없었습니다. 장교조가 2019년에 창립된 후에 인권위로 진정한 사건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대학 교원이신 저희 조합원이기도 한 지체장애인 교원께서 동료과 교수님들로부터 당한 장애인 차별을 진정을 했고 2023년 2월에 장애인 차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1월에 청각장애인 선생님께서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이 없는 현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셨고 지난 올해 2월 23일 날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 장애인 차별이 인정되었고 시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무려 1년 반 이상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합에서는 간절히 이것이 장애인 차별로 인정되길 바랐고 저희들의 바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응답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당한 많은 차별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국가인권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저희 장애인 교원이 겪고 있는 차별 현실을 파악하고 시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장애인 차별 구제 절차가 이제는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체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중에는 참 고마운 분들도 많이 있었고 학생들 중에는 제가 있었던 구청에 민원을 내어서 제가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점자보도 블럭을 깔아준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 사건은 일어납니다. 장애인 차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걸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학교와 교육청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장애인 차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이제 나서주시길 바라는데요.
그 시작은 아마 편의 지원일 것입니다. 편의 지원이라는 어떤 국가적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이런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그 편의 지원을 구축해 나가면서 이제는 개별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고충 상담과 고충 처리 시스템까지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출산을 했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출산을 한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50일 된 저희 아이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온 것은 부디 저희 아이가 학교 가는 그 나이가 됐을 때쯤에는 학교에서 더 이상 장애인 차별이 발붙일 수 없는 무관용의 학교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당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 저희 가족에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가족에게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는 부디 학교가 장애인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의 문화가 뿌리 내려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사인데 다소 무겁기는 했습니다만 또 장애인 교원의 또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 토론회의 또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의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토론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유튜브로도 시청하고 계신데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도 시청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편도환 실장님 오셨죠? 예, 우리 편도환 실장님께서 두 번째 발제해 주시는데요. 장애인 교원 노동 환경에서의 차별 사례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의 정책시장 편도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교원이고요. 제 자료는 PPT는 없습니다. 네. 다행이다. 네. 표에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발제 제목은 장애인 교원 매력적인 직업인가라는 제목이고 부제로서는 체계화된 편의 제공 시스템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교원이 매력적인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체계화된 시스템 방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날짜는 5월 23일인데요. 한 달 전쯤인 4월 20일경은 매년 돌아오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네, 매년 4월쯤이 되면 교육부를 비롯해서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발표를 주로 하곤 합니다. 그런데 교육계 장애인 교원 고용에 대한 문제는 매년 해묵은 문제로서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질적인 교육당국의 장애인 교원에 대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의 정부 부처에서는 여러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 고려가 아쉽게도 주로 고용과 장애인 교원 양성에만 치우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 근로자와 달리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 양성 기간에 입학을 하고 그 기간에서 교원 자격 취득이라는 양성 과정을 거친 후에 임용시험이라는 시험을 합격을 하여야 비로소 교원의 교직이라는 직종에 입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민간 근로자나 공무원 부분과는 다르게 교원 부분에서는 장애인 교원의 고용률이 낮은 부분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지속된 이런 정책적인 고려와 고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첫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교원에 대한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과연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뿐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네, 처음에 김나경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교원이라는 네, 장애인의 한 직업으로서 교원이라는 직종이 이런 안정적인 신분 보장이나 처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가에 대해서는 네, 의문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1990년도에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2007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고용 지원과 그 다음에 정당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해서 네, 법제화하는 그런 네,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한 2005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면서 권장 부분에만 그쳤던 교원의 의무 고용 제도를 의무 고용 제도 내로 편입하면서 교원 부분이 장애인에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 직종 중에 하나로 떠오르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사용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2005년, 2007년쯤부터는 비로소 교원이라는 직종도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직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네, 싹 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년간의 네,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의무고용 제도가 시행된 지 거의 20여 년이 흘렀고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부과된 지도 이제 17년 정도가 네,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교원에 대한 고용률이나 아니면은 근무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이어질 발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같은 경우에도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로 10몇 년 동안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2022년에 뭐 인천, 23년 전남, 24년 서울 네, 이렇게 세 지역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네, 이번에 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권고 조치가 있었지만 각 교육청에서 의사소통 편의를 준비하는 교육청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수요조사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교육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 교원들에게 교원이라는 직종이 만만치 않은 현실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장애인이 교원이라는 직종을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지 사용자에게 부과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책무와 그 다음 장애인 교원에 대한 편의 제공의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체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언의 순으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사용자의 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관계법령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교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국립이냐,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법인의 설립 경영자, 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자가 나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용자들을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이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같은 지위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네, 추가로 부과되는 의무 또한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학교의 장 역시 교육감 밑에 뭐 공립학교의 장이나 네, 이런 부분이겠죠. 학교의 장 역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부과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는 전체 유형을 8가지 유형으로 네, 분류를 하였습니다. 편의 제공 유형을 첫 번째는 총괄적인 네, 편의 제공 유형으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인적 편의, 의사소통 편의, 연수 편의, 물적 편의, 시설 편의, 정보 접근 편의, 그리고 기타 편의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사실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모두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들만을 발췌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한 페이지를 넘어갈 만큼 사실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편의 제공으로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편의 제공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편의 제공이란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재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입니다. 이런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도구, 설비, 이런 인적, 물적, 재반, 수단과 조치에 해당될 수 있는 상응하는 것이라면은 편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또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적 편의 같은 경우에는 낭독자나 수어 통역자 같은 보조인 배치를 의무하고 있고, 여기서 등과 같은 보조인이라고 하여서 꼭 낭독자야만 하는가, 꼭 한국 수어 통역자만 하는가, 이것은 또 아닙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이라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편의 같은 경우에는 인적 편의와 물적 편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인적 편의는 한국 수어 통역사, 문자 통역사, 음성 통역자 등등이 있겠고요. 물적 의사소통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어, 문자, 보청기기, 점자 자료, 그다음 점자 정보 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그다음 녹음 테이프, 표준화된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그리고 인쇄물 음성 출력 변환기, 장애인용 복사기, 그 다음에 화상 전화기, 그리고 통신 중계용 전화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다 끌어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법령에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편의 제공, 의사소통 유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 편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사실 예전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이미 있는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하도 이행하지 않자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에 같은 내용으로 또 한 번 명시를 하게 됩니다. 연수 편의 같은 경우에는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그 다음에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그 다음에 시험 또는 평가 과정의 개선, 그리고 시험 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 수단 마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외에도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규기,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적 편의, 시설 편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물적 편의 같은 경우에는 하도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설 편의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장비의 설치 및 개조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 시설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용 주차구역, 그 다음에 주출입구의 높이 제거, 그리고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그다음에 대변기, 소변기, 그 다음에는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마지막으로 경보 및 피난 설비,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교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완벽하게 설치된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설치된 곳을 찾는 것이 더 빠릅니다. 다음으로는 정보 접근에 관한 편의인데요. 여기에는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 비전자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여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응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남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시간의 조정 같은 그런 내용들이 편의 제공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에게 부과된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장애인 교원들이 이런 편의를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세 가지 자료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는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발췌하였고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개년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그리고 20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발췌하여 인용하였습니다. 먼저 인적 편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편의와 물적 편의를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각 연도별로 대표적으로 교육청, 현재 우리나라에는 17개 지역 교육청이 있는데요. 교육청이 몇 군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 편의 2015년도부터인데요. 2015년도에는 7개 교육청이 장애인 교원에게 인적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7개 교육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경기, 충남 교육청이었고요.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2016년도에는 9개 교육청, 17년도에는 10개 교육청, 18년도에 10개 교육청, 2019년도에 15개 교육청,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개 줄어서 14개 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인적 편의를 제공합니다. 2015년도에는 인적 편의를 제공받은 장애인 교원이 대략 30여 명이었는데 2020년에 와서는 대략 160명 정도를 늘긴 하였지만 그 정도입니다. 전체 한 장애인 교원이 국공립에 대략 5,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60명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진전된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물적 편의에 해당되는 보조공학기 및 장비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단 2개 교육청만 제공했습니다. 대전과 제주. 16년도에는 3개, 그 다음에 17년도에 역시 3개, 18년도에는 8개 교육청, 19년도에 12개 교육청, 20년도에 12개 교육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인적 편의 같은 경우에는 7개 교육청에서 아까 14개 교육청으로 대략 2배 정도 증가하였고요. 그 다음에 물적 편의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2개 교육청에서 2020년도에 12개 교육청으로 배로 따지자면은 6배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사실 현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최근에 들어서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도 현황인데요.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교육청은 6개 교육청에 불과합니다. 2015년도에 7개 교육청인데 그거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물적 편의를 제공하는 교육청은 3개 교육청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인천교육청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물적 편의를 지원한다고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장애인 교원이 아니라 장애인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2개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15년도의 추세로 다시 회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하던 사용자의 편의 제공이 2020년을 넘어서면서 갑자기 이렇게 감소하였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5가지로 한번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5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 2가지 법령 해석에 대해서 사용자, 특히 교육청의 법령 해석에 오인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교원 편의 제공에 대한 전담 부서와 전담자가 부재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지원관 지정 현황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고요. 네 번째는 교육청의 균형 인사 계획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5번째는 편의 제공 신청 창구가 부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고용법의 법령 해석에 대한 오인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작년 다른 토론에서도 제가 좀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2007년부터 사용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법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사용자를 좀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사실상으로는 사용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7월 달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자율법이 개정이 되는데 공무원 부분에도 장애인 근로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점으로 해서 각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교원에게 지원하던 정당 편의 제공 예산을 모두 다 삭감 또는 축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용자의 행태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법률을 좀 비교하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법률을 먼저 지원 주체와 그다음에 인적 물적 편의의 지원 내용, 그다음에 지원 거부에 따른 처벌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원 주체를 보면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사용자를 그 후원자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고용촉진법 직업자율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후원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편의 제공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 서비스를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률에서 의무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지원 여부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지원 거부에 따른 벌칙 규정, 처벌 규정이 있느냐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했을 때 그때는 장애인 차별로 판단이 될 경우 형사적 책임 소지가 있고 민사 상의 손해배상 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과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여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용자는 편의 제공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행하는 근로지원 서비스는 예산에 그리고 기금의 사정에 따라 해도 되고 어쩔 수 없으면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교육청 같은 이런 사용자에서는 이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할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에 오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사용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교원 편의 제공에 대한 전담 부서와 전담자가 부재합니다. 이 부분은 앞선 발제에서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청의 장애인 지원관 지정 현황과 그 다음에 업무와의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전담 부서가 없지만 그 장애인 고용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지원관을 지정하여서 장애인 공무원이나 장애인 교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구성원은 세 가지 직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그 다음에 교원, 그리고 민간 근로자. 세 가지인데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교원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지원관 지정 현황을 보면은 3개 교육청을 뺀 나머지 14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을 장애인 지원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나 운영지원과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에서는 교원에 대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장애인 지원관을 지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정하고 있지 않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과 법령과의 괴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교육청의 균형인사 계획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지원관 지정과 같은 맥락인데요.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예규로서 균형인사 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균형인사 지침을 예규로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감에게 임용된 교육감에게 인사권이 있는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국가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직에 가깝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예규로서 제정하고 있는 균형인사 계획은 정부 부처에 있는 국가직에 대해서는 균형인사 계획을 수립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운영지원과가 있고 교원정책과가 있는데 아마 운영지원과에서는 거기 안에 일반직에 대한 균형인사 계획은 수립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원정책과에서는 교원에 대한 균형인사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가 아까 장애인 지원관이었던 것처럼 균형인사 계획을 수립하지만 일반직에 대한 균형인사 계획입니다. 여기서 장애인 교원에 대한 균형인사 계획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편의 제공 신청할 수 있는 창구와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원인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제도화 시킬 수 있는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각 교육청에서 업무 전담 부서와 전담자를 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를 포함해서 물적 편의, 의사소통 편의, 시설 편의, 정보 접근 편의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편의 제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체제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담 부서가 수립되어서 거기에 맞는 담당자가 배치되어야 효과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편의 제공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교원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제문에서는 교육청 내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후에 조금 내부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조금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2가지 아닌데요. 첫 번째는 교육청 내에다가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아니고 두 번째 대안으로서는 교육청 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인권위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편의 제공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거부하면은 장애인은 2가지 선택을 합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하거나 아니면 차별구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인권위 진정과 차별구제 소송 둘 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 절차를 좀 추가할 것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 교원이 편의 제공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아니면은 거부할 경우 또는 제공하긴 하지만 장애인 교원이 원하는 만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장애인 교원의 신청에 의해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한데 인권위의 조정 절차를 인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법률이 근거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장애인 교원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성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각 교육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자를 배치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조정기구에 대한 절차를 넣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 또는 현재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잠시만요. 마지막인데요. 교육공무원 인사, 균형인사에 관한 부분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에 대한 균형인사 계획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부 예규로서 균형인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 예규에 따라 각 교육청에서 역시 균형인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런 전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